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송파갑 김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었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소통관을 못 들어오고 밖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 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로 농작물과 가옥이 잠겼습니다. 주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은 쓰레기로 변하고 행복의 터전인 집을 잃거나 크게 훼손당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댐 운영과 관리상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댐 조사위원회는 정부는 한 발 빠진 채 민관 위주로만 구성되어 반쪽짜리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조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미리 댐 저수율을 낮추지 않았던 수자원공사는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 홍수통계소가 사전 방류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정황적 의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금강유역 용담댐에 8월 1일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한 9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작년 즉 2019년 저수율에 비해서 그때가 75%였습니다마는 올해는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계소 간 공문을 보면 용담댐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숨은 방류 기간을 당초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늘려 초당 300톤을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방류량이 늘려야겠죠.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7월 3일 오후 5시까지는 초당 300톤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31일 오후 7시부터 8월 3일까지는 오히려 초당 45톤으로 물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담댐의 저수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계속된 유입량 증가로 8일에는 초당 3,000톤을 일시에 방류하게 됩니다. 이래서 홍수 피해를 막대하게 키운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축소 조정 사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인 금산군의 방류량 축소 요청 공문이 2건 접수되어 그에 따라서 방류량을 줄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첫째, 공문과 관련하여 군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7월 28일 발송한 용담댐 방류량 조정 협조 요청 공문서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방류량을 막았다는 내부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를 앞두고 사전 방류량을 인위적으로 줄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조사와 수해를 불러일으킨 책임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에 뒤떨어진 댐 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댐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전국 댐 피해 극복 협의회는 지난 7월 7일 전국 댐 피해 지역이 손잡고 출범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각종 댐 악법 개정, 피해 지역과 댐 공동 경영, 댐 수익 금 지역 환수, 수해 방지 세 개정, 환경부 개혁, 일탈한 일부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을 해나가면서 물도 댐 주변 주민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섬진강댐과 남강댐 등에 접한 하류 피해도 급격한 방류가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방류에 대한 공지조차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무책임한 대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및 댐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홍수기에는 현재의 이수 공간을 대폭 낮추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댐 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합니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던 수십 년 전에 주어진 지형조건과 기상자료 및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길게는 60년 이상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댐 운영 매뉴얼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강수가 집중되는 최근의 기상 현황을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올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임젓 지역의 피해는 댐 방류량의 탄력적인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탓하거나 기상청 오보, 지자체의 하천관리 부실로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토목교수 중심 댐 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은 수재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대안을 내는 것은 고도의 공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성도 현장성도 없는 특정 분야 교수 중심 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23명 중 22명이 교수이고 그 대부분은 토목 분야입니다. 피해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친정부 인사가 아닌 다양한 분들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댐 인근 지역 주민과 댐이 설치된 지역이 오랫동안 받아온 차별과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댐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여야 하며 댐 주변 관광 활성화를 원천 봉쇄한 수상안전금지구역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댐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지역에서 수해 방지세를 징수하여 댐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상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지적된 댐 악법의 개정을 위해 댐 관리 분야 및 물정책 전반에 대해 댐 피해 지역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환경부가 구성한 댐 관리조사위원회 출범에 반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 가해자입니다. 어찌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총리실 산하로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덟째, 여야 합의로 수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인재를 야기한 정부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회의원 김웅 전국 댐 피해 극복 협의회 1동. 언론인 여러분, 이번 수해를 당하신 곳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계시는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소외된 지역에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으신 수해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